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천원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25일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오랜만에 서울이 양호주로 해서 좋은 주로 해서 경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토요일은 괜찮은데 일요일에 부산에서 2개의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서울의 A급 기수들이 모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괜찮아요. 근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기수들도 없고 더군다나 또 인기마필들을 비주류 기수들이 타고 있어서 야, 일요일이 좀 상당히 어려운데 일요 경마는 또 일요일에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토요 경마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주 좋은 주로 상태에서 경주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5경주와 11경주 좀 부득이하게 이 마지막 경주를 또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입맛에 딱 맞는 경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까지 밀려왔는데 아주 좋은 배당으로 좀 노려보고자 하기 때문에 자, 5경주, 11경주 승부처 말씀드리면서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포에버 히트. 지금 이제 글로벌 히트의 히트 시리즈 김준현 마주죠. 김준현 마주가 글로벌 히트로 재미를 좀 보고 히트 시리즈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히트 막 히트가 엄청 많은데 대부분은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히트 시리즈가 거의 다 있고 서울에도 히트 시리즈가 몇 마리 있는데 이제 글로벌 히트가 이 부마 모마가 같은 이제 전형제 마필이라고 그러죠. 전형제 마필이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이제 2마리가 있는데 울트라 히트하고 안다미로 2마리가 글로벌 히트하고 똑같이 엄마 아빠가 똑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히트에 10분의 1도 못 뛰는 그런 상태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히트가 좀 비정상인 거죠. 나머지 마필들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 이제 글로벌 히트 1마리가 나온 건데 글로벌 히트는 좋은 히트인데 나머지 히트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포에버 히트가 좀 싹수가 괜찮은 다른 히트가 1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포에버 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준철 조교사예요. 이준철 조교사가 기수 출신 조교사 중에 유일하게 정말 서울에서 좀 두각을 보이는 뭐 물론 그 전에 조교사들도 계시지만 이준철 조교사가 복승률이 16.4, 승률이 16.4고 복승률이 30%가 넘어요. 30.5% 정도 되고 연승률이 40%. 거의 뭐 정말 승률로만 보면 최고의 조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뭐 아직은 뭐 기간이 좀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조교사로서의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철 기수 출신 조교사 중에는 가장 좀 두각을 보이지 않나. 앞으로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서울에 이준철 조교사하고 문병기죠. 문병기 조교사 2명의 조교사가 승률 복승률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여하튼지 간에 인기 1위 포에버 히트는 당연히 뭐 쓸데없는 사설이 길었네요. 글로벌 히트. 그러니까 저번 주에 글로벌 히트 때문에 말이 많아가지고 히트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얘기가 샜고 깜빡이가 제너럴 윈드로 가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00m의 12번개 히트 정말 쥐약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너럴 윈드가 이 주행검사도 비바닥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양호주로 해서 외곽 12번개 히트에 1000m다. 이거는 좀 깜빡이로 현장에서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황 자체가 현장에서 안 갈 수도 있고, 자, 여기에서 꼭 봐야 될 말이 5번 판타스틱 프로죠. 포에버 히트하고 같이 주행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발걸음 좋아요. 그러니까 판타스틱 프로도 봐야 되는데 자, 1경주에서 뭐 현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복병마표를 저는 송당 스카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 3마리가 주행검사 같이 했어요. 1번, 5번, 7번 3마리 주행검사 같이 했는데 그 중에 두각을 보인 거는 당연히 포에버 히트였고 판타스틱 프로도 발걸음이 괜찮았고 송당 스카이가 조금 발걸음이 무뎌지긴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행검사 치르고 나서 훈련 과정도 괜찮고 유승환 기수가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요일에 대상 경주가 부산에서 2개가 있어가지고 서울의 기수들이 다 내려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유승환 기수가 인기말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탑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승환 기수가 서울의 대표 욕바지 기수잖아요. 인기말만 타면 안 보이는. 자, 그런데 일요일날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토요일도 이 7번 송당 스카이가 좀 눈에 보이긴 해요. 이번 경주의 복병마필은 7번 송당 스카이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2경주입니다. 4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는 국산마들의 1000m 경주고 2경주는 외산마들의 1000m 경주. 미국산 마필들이 대부분 다 출전을 하고 있고 호주산 마필이 한 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3번 금화 스플래시죠. 금화 스플래시가 일단은 뭐 직전에 1200에서 뛰어준 발걸음이 있고 직전 데뷔전 뛰고 나서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1경주에 말씀드렸던 이준철 유교사 마방의 마필이고 상태는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준 마필로 팔리겠죠. 뭐 발걸음 좋아요. 의심할 수가 없고, 자, 여기 저는 좀 세게 보고 있는 게 7번 마이티 코드도 많이 팔려주고는 있는데 안쪽에 1번 감사의 힘을 좀 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주행검사도 했는데 김효정 기수가 주행검사 때 아주 괜찮은 발걸음을 싹수를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싹수도 괜찮았고 훈련 상태도 좋아요. 그러니까 금화 스플래시 같이 훈련 상태도 좋고 상태도 나름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00m의 1번 게이트 무시할 수 없죠. 당연히 봐야 될 그런 마필이 되겠고, 자, 이번 경주에 볼 수 있는 복병 마필, 저는 이 8번 하이 마운틴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마운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을 좀 보고 들어가야 돼요. 컨디션을 좀 보고. 왜 그러냐면 직전에 주행 검사가 438kg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438kg. 요즘에 430kg대 마필들은 너무 작아요. CR이. 몸싸움이 힘들어요. 요즘에 막 대부분 다 500, 서울의 강풍마 같은 경우는 560kg, 570kg 막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하고 덩어리만 비교해도 벌써 뭐 한 140kg 차이 나는데 140kg면은 몸싸움하고 가다가 퉁 부딪히면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체중이 이렇게 좀 작은 마필들은 몸싸움에 취약한 단점을 얼마만큼 잘 극복을 하느냐.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체중이 작게 나가는 말들은 중간에 섞여가지 않죠. 외곽에서 혼자 뺑글 돌거나 그것도 힘소진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안 먹혀. 그러면 뭐냐, 그냥 잡고 뒤로 늘어져서 후미에서 아무하고도 몸싸움 하지 않고 제일 뒤에서 지 혼자 뛰어야 돼요. 그러고 추임력,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애들이 또 근성은 좋거든요. 이게 작은 고추가 맵다고 말들도 CR 작은 놈들이 막 성질머리는 더러워가지고 근성은 막 좋아요. 이기려고 막 하는 그런 근성들이 있어서 그게 괜찮다고 받쳐준다고 했을 때는 후미권에 대기하다가 추입 한 발을 쓰는 게 상당히 좀 괜찮다. 그래서 이 8번 하이 마운틴도 현장에서 체중을 좀 보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크게 체중이 뭐 한 420kg대로 빠지지만 않았다고 그러면 충분히 근성에 있어서는 괜찮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복병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저 9번 파워풀 슬로죠. 그 직전 경주에 파워풀 슬로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끝걸음은 가장 좋았어요. 올라오는 결승선에서의 보여줬던 걸음은 좋았는데 문제는 뭐였냐, 너무 후미권에 있으니까 요즘 경마가 후미에서 고무줄 추입을 하는 그런 말들이 잘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뛰는 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말들이 힘이 이제 좀 부족했으니까 앞에서 잡고 있다가 이제 그런 말들이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을 때 후미권에서 대기하고 있다 고무줄 추입을 하는 말들이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말들이 어떻게 됐어요? 기수들 실력은 다운이 됐고 말들 실력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말들이 이제 능력이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앞에 뛰던 말들도 결승선에서 또 그만큼은 또 뛰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 그게 추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추입마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요즘에는 선행 가서 도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또 주로 자체도 또 선행 주로고. 자, 그래서 파워풀 슬로가 직전에 좀 아쉬워서 이번에 더 팔려요. 정정희 기수가 조금 더 서둘러주면 당연히 잘 뛰겠죠. 그리고 4번 크리솔 동해. 야, 이거는 직전에 코지 기수가 기승했죠. 코지 기수. 그러니까 외곽 6열, 그러니까 6마리 바깥으로 돌았어요. 여기에서 경주 종결 했어요. 일렬로 이렇게 쭉 서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타고 뭐 이 자리에 있었으면 뭐 이 자리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었으면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못 들어오잖아요? 조교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못 들어오면 안 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안 가냐? 왜? 전개 자체가 이건 안 가는 전개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타고도 그러니까 안쪽 주류가 무거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쪽 주류가 무거우면 얘네들이 죽으니까 얘네들이 잘 뛰었죠. 근데 그런 특별한 상황들을 빼놓고서 평범한 주로에서 이렇게 탄다. 안 가냐? 그게 맞죠. 직전에 코지 기수가 말을 개떡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뭐 잘 뛸래야 잘 뛸 수가 없었죠. 이번에 이혁 기수가 잘 타주기를 바라겠고, 자, 안쪽에 이제 1번 뭐 세븐카이저도 팔려주고 6번 따뜻한 위로도 당연히 팔려주는데, 자, 여기는 저는 조교 때 딱 좋아 보이는 말이 한 마리 있더라고요. 얘인데 뭐 직전에 약편성에서 뛴 건 맞아요. 좀 그래도 걸음의 변화를 좀 보였다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도 조교 상태가 좋아졌어요. 아직 이 수부타이라는 말이 2번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어요. 한참 남았죠. 2번밖에 안 뛰었으니까 어떻게 발걸음이 변할지 몰라요. 이번에 훈련 상태도 좋고 게이트 외곽, 그러니까 1400의 외곽 게이트는 괜찮거든요. 좋아요. 1000m의 외곽 게이트는 쥐약이지만 1200, 1400은 괜찮습니다. 특히나 1400의 외곽 게이트는 더 좋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조교 때 발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 수부타이를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번 IM고인데 직전에 이제 IM고가 코지 기수가 기승을 했죠. 근데 결승선에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팔려주고 있고, 여기 이제 깜빡이 가는 게 4번 기대하라인데, 자, 기대하라도 그렇고 외곽이 10번 언더프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대하라도 발걸음 자체를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개가 잘 풀리고 기수가 잘 타야지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고, 원더프로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모래 맞고 뒤따라가니까 안 됐잖아요. 원더프로롱 같은 경우도 외곽 선입에서 모래 안 맞고 뭐 2번째, 3번째 따라가면서 편안하게 전개를 해줘야지 올 수 있는 마필인데, 지금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고 안쪽에 빠른 말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원더프로롱도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서 믿기는 좀 어려운 그런 마필이 되겠고, 안쪽에 1번 러브 스칼렛 역시 뭐 마찬가지고요. 러브 스칼렛도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은 좋은데 발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아요. 그러니까 IM고 같은 경우에도 이번이 암말 한정경주거든요. 전부 다 이제 암말만 뛰는 암말 한정경주인데 암말 한정만 계속 뛰었어요. IM고는 암말만 계속 뛰었단 말이죠. 근데 상대 마필들은 암말 한정경주만 뛴 건 아니고 수말들하고 섞여서 뛰면서,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을 좀 쌓고 올라왔던 마필이라서 반쪽짜리 경주만 뛰었던 인기마냐, 아니면 좀 발걸음이 덜 보여도 수말들하고 경합을 했던 마필들의 반란이냐, 이제 이거를 잘 찾아내야 되는데, 이번 경주에 제가 좀 보는 마필이 뭐냐면, 그래서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불안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은 굿프렌드입니다. 좋은 친구 굿프렌드. 이동화 기수로 변경이 되었어요.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조인권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어요. 조인권 CC1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헤리카심 CC1 기수도 작년에 가을에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막 뭐 얼마만큼 막 정말 어마무시한 대단한 기수들이 온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좀 기대를 했는데, 뭐 실상적으로 뚜껑 열어보니까 뭐 CC1은 그나마 밥값은 좀 하고 있는데 헤리카신 기수는 완전 맛이 갔고, 자, 직전에 이제 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조인권 기수도 예전에 그 조인권 기수는 좀 볼만 했었는데 요즘에 조인권 기수는 나오면 지우죠. 그러니까 결승선에서 아예 말을 밀어내지를 못해요. 뭐 몸이 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결승선에서 말 타는 모습을 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이동화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승부기가 상당히 좋은 기수죠. 그리고 직전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말의 부족으로 들어오지 못한 게 아니고 기수가 부족해서 못 들어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제 단점을 기수가 보강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 직전 모습을 봤을 때.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수 변경으로 상태가 좋아진 이 굿프렌드를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오늘 준비한 준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 직전에 주링스카이, 제가 준메인 승부처에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최강 스피드 이 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배당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도 잘 잡아냈던 경주였는데, 이때 당시에 주링 스카이를 축으로 김정준 기수의 J1 홀드인가? 그 말을 제가 노렸는데, 그게 이제 출장 중에 가다가 낙마를 했어요. 김정준 기수가 낙마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최강 스피드로 마번을 좀 변경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주링 스카이하고 최강 스피드 직전에 잘 뛰었죠. 주링 스카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에 축을 놓고 갔던 그런 마필이고, 여기 팔려주는 게 8번 그루퍼입니다. 그루퍼도 직전에 올라왔던 탄력은 좋았어요. 장추열 기수가 입상을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자, 이 인기마 3마리 직전에 다 잘 알고 있는 마필들이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준비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이는 복병이 있어요. 얘는 좀 그래 말을 좀 탄 그 느낌을 가지고 보면, 아, 저게 지금 뭐가 문제였었겠구나 하는 그 복귀가 2번이 나오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좀 조교 때 마무리 훈련에서 그거를 보완을 많이 시켜줬어요. 그거가 보완이 됐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뭐 충분히 한 걸음을 쓸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롯이 이거는 이 기수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정말 좋아졌어요. 그간에 그게 안 좋아서 못 뛰었었던 마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많이 보강을 시켜놨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조교 때 보니까 계속 공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아는 거죠, 기수가. 직전에 내가 이것 때문에 2번 피봤다,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공략을 하면서 보완을 많이 시켜놨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공을 들였다고 그러면 충분히 좋아진 발걸음으로 결승선에서 제대로 한 발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상태가 좋아진 복병 마필을 놓고 인기 마필들을 공략하면 될 것 같아요. 인기마. 딱 복병마. 아예 안 팔리는 복병마를 갖다 놓고 인기마 3마리 갖다 붙이면서, 현장에서 만약에 좋아 보이는 복병이 하나 더 있다고 그러면 그 복병까지 붙여가겠지만, 아니라고 그러면 인기마 필들도 충분히 선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기마 3마리 붙여가면 될 것 같아요. 이번 5경주 준메인 경주는 제가 상태가 좋아진 복병 마필을 놓고 현장에서 중배당으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5등급 1800m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장거리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말이 5마리예요. 그리고 레이팅이 34점에 걸려있는 말이 3마리예요. 레이팅 34점이면 조금 불안하죠. 여기에서 어떤 놈이 3차 오면 좀 불안하니까. 자, 그것보다도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말이 5마리인데, 문제는 뭐냐? 인기마 8번, 7번, 2번. 이게 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마리가 인기마인데 3마리가 다 승급전이에요. 물론 남산미녀 무시할 수 없죠. 직전 경주에 이 장거리 첫 도전했는데 그냥 뭐 선행 가서 시원하게 한 바퀴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리 경험이 없는 말이 그렇게 장거리 들어가가지고 선행으로 도는 게 쉽지 않은데, 남산미녀가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기본기가 좋다는 거죠. 감량도 있고, 안쪽에 흥행돌풍도 감량, 승급전이니까, 블루선도 감량, 다 승급전이니까.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의 접전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남산미녀라든지 블루선, 흥행돌풍을 무시할 수 없죠. 발걸음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데, 자, 이번 경주에 반란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얘네들이 반란을 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PNS 날라라든지 원더풀 남촌. 그러니까 PNS 시리즈 자체가 좋은 말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두각을 보이는 말은 별로 없는데, 자, PNS 날라가 정말 뭐 6등급에서는 좀 곧잘 괜찮았어요. 근데 5등급 승급한 이후에 완전히 바닥에서 잠수함 타다가 요쯤에 이 PNS 날라를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했더니 요즘에 손이 잘 맞아가지고 진짜 PNS 날라가 날랐어요. 그쵸? 요즘에 계속적으로 2착, 1착, 2착 들어오면서 좋았단 말이죠. 자, 근데 이 김효정 기수가 남산미녀를 이제 탔잖아요. 직전에 남산미녀 타고 시원하게 이겼고, 남산미녀가 앞으로 더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김효정 기수는 남산미녀를 갔는데, PNS 날라가 지금 감량 이점도 있고
안쪽 게이트란 말이죠. 상대 마필들이 승급전. 물론 뭐 발걸음을 무시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현 등급에서 잔뼈가 굵은 PNS 달러가 권중석 기수가 첫승했죠. 첫승하면서 이제 자신감도 얻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정말 김효정 기수하고만 손이 맞아갖고 효정이가 탔을 때만 잘 뛴 건지 아니면 요 근래 컨디션이 좋아서 잘 뛴 건지 그거는 이제 뛰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PNS 달러를 감량 일정이라 그러면 무시할 수는 없겠다. 자, 그리고 원더풀 남촌도 직전에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했죠.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전개도 잘 끌어냈기 때문에 자, 승급전이 아닌 현 등급에서 발걸음이 그래도 다져진 마필들 3번, 4번 두 마리인데 자, 그 중에서 저는 3번, 4번 두 마리 중에서는 PNS 날라가 조금 더 좋아 보이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7번 임로가 또 유승환이죠. 유승환 기수가 이번 주에 인기 마필들을 많이 탑니다. 경마가 깜빡이가 많이 들어올지 산으로 갈지 그거는 유승환 기수 손에 달렸어요. 이번 주 마지막 주 서울 경마는 임로를 타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10번 창창삭스 명징불패 안쪽에 4번 금악명장 이렇게 막 팔려주고 있는데 자 금악명장은 뭐 김옥성 기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창창삭스도 김성현 기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뭐 이 두 김씨들은 뭐 못 믿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좀 별로고 자 일단 임로는 봐야 되겠죠. 명진불패가 또 현장에서 많이 팔려요. 명진불패. 근데 명진불패하고 임로하고 아무리 봐도 빅투아로 유승환 저도 유승환 기수 개인적으로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빅투아로 기수를 노리고자 해도 얘네 둘이 맞짱을 뜨면 빅투아로 기수가 명진불패를 업고 뛰어도 임도한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가 진짜 내가 여기에서 그냥 나는 오창만 올 거야 생각하고 타지 않는 이상해야 명진불패가 임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이. 그래서 맞짱을 둘이 뜨면 임노가 이긴다. 임노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고 안쪽에서는 이제 3번 이스트비치가 현장에서 좀 많이 팔려줄 마필인데 못 믿죠. 뭐 감량 이점은 좋아도 얘가 지금 두 번째 경주란 말이에요. 첫 번째 경주 1200에 뛰었고 데뷔전을 두 번째 경주를 1600에 나왔어요. 물론 뭐 아까 남선민혁처럼 뭐 시원하게 뭐 한 바퀴 돌 수도 있죠. 하지만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스트비치가 그렇다고 뭐 기복이가 그렇게 출중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마 3마리의 접전으로 보는데 자, 그 중에서 아무리 봐도 임노가 가장 좀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뭐 이번 경주는 힘 안 주고 왜냐면 인기 1위 마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유승환이 타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좀 저는 지나갔으면 합니다. 8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5번 원더풀 스위트가 지금 마이야 기수에서 정우주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할 때도 뭐 크게 두각을 보이는 마필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원더풀 스위트라는 마필 자체는 선천적으로 머리가 높아요. 머리가 높아. 그러니까 머리가 높은 마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코브라처럼 낙타처럼 들고 뛰는 애들은 보폭이 짧아. 그러니까 머리가 높으면 보폭이 짧은 게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뛸 때 사람들 뛸 때 어떻게 해요? 머리 숙이고 딱 자세 굽혀가지고 이렇게 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 들고 한번 뛰어보세요. 발이 앞으로 나갑니까? 하늘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높으면 앞발을 앞으로 뻗는 게 아니고 앞발이 하늘로 올라가 위로. 그러면 당연히 보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선천적으로 머리가 높은 마필들은 보폭이 짧기 때문에 못 뛰는 거예요. 막 낙타처럼 막 코브라처럼 들고 다니는 애들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탔던 아직도 뭐 이름이 하늘사랑인가 그래요. 8조 김상석 쪽에서 관리하던 걔는 진짜 뭐 낙타도 아니고 완전 코브라야 코브라 막 말이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걔가 뭐 그때 당시에 이제 4등급 5등급, 6등급이 없어갖고 걔는 뭐 4등급에서 한 30번 뛰다 그냥 나갔는데 원래 이렇게 머리가 높은 말은 선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필이 지금 인기 1위야.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아니고 현장 가면은 원더풀 스위트가 인기 1위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에어포스 1이 깜빡이 5번, 6번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갈 건데 원더풀 스위트는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죠. 못 믿어요. 머리가 높아서. 에어포스 1은 근데 또 얘는 에어포스 1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에요. 승급전.
승급전인데 감량도 없어. 왜? 52니까. 직전에 이제 52.5였는데 52인데 감량 뭐 얼마나 줘요? 51 타지도 못하는데 CC1 기수가. 그래서 에어포스 1은 승급전이지만 감량은 없고, 여기에 이제 9번 글로벌 서브 마이야 기수는 여기 원더풀 스위트가 아니고 글로벌 서브에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선행 갔죠. 선행 가가지고 잘 뛰었던 마필인데, 어차피 나머지 복병 마필들 중에서는 크게 두각을 보일 말이 없어서 인기 마필들을 다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중에 좀 한 마리 좀 보이는 게 뭐냐? 인기마죠. 얘도 탭딘도 인기마인데, 이번 경주 흐름 자체가 얘도 앞에 가고 빠릅니다. 다 저 인기마필들이 앞에 가. 근데 이제 탭딘이 아직 이제 모래를 제대로 막 중간에 껴가지고 맞고 따라간 적이 없어서 그게 이제 하나 관건이긴 한데, 만약에 탭딘이 모래 맞고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잘 따라가 준다, 그러면 결승선에서 한 걸음 쓸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경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철 조교사하고 문병기 조교사의 승률 복승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조교사, 신인 조교사들의 이 역량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1.5방에 이 탭딘을 좀 복병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서울 8경주에 이 문세영 기수의 탭딘을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3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4번 원더풀로돈, 그리고 9번 머스킷데이, 안쪽에 2번 리멤버 어게인,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인기 마필들, 원더풀로돈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승급전인데도 입상을 거뒀던 마필이고, 머스킷데이도 장추열 기수하고 손이 잘 맞아요. 지금 두 번의 경주를 잘 뛰었고, 리멤버 어게인도 기본기 튼튼하고, 인기마 세 마리는 뭐 다 발걸음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인기마 말고 좀 보이는 복병 마필, 네, 될까 싶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도 좋은데, 기수들도 보시면 장추열, 마이야, 임기원, 그러니까 기수들도 빵빵해. 말도 발걸음이 빵빵해. 자, 근데 여기서 노려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이 킹다이아가 선행을 가면 몰라요. 어떻게 뛸지 몰라. 선행 가면 한 바퀴 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가장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부산은 뭐 조교사들의 작전 지시 자체를 그냥 뭐 무조건 밀어, 때려, 이거예요. 근데 서울은, 그래서 부산은 뭐 1000m건 1800이건 2000이건 거의 뭐 문 열리면 막 대가리 쳐박고 막 밀기 정신이 없어요. 무조건 앞에 가라고 하니까, 작전 지시 자체가. 자, 그래서 부산은 초반부터 엄청 빡세요. 근데 서울은 단거리는 빡세죠. 단거리 앞에 가야 되니까. 근데 뭐 1400, 1600, 1700, 1800 이렇게 중장거리 가면 밀고 나오는 기수가 보통 보면은 2명 내지 3명. 나머지 기수들은 어떻게 해요? 나오면서 잡고 들어가요. 대부분 다 안 밀어요. 초반부터. 밀고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서울은 보면은 가끔 내가 선행 가야지 하고 몰고 나오는 기수가 내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선행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다른 기수들이 안 밀으니까, 장거리에서. 자, 이번에 만약에 조상범 기수가 내가 선행 갈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오면 선행 갈 수 있거든요. 얘가. 킹다이아가. 근데 선행 가면 좀 잘 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이 좋긴 하지만, 얘는, 그러니까 킹다이아 같은 경우는 딱 발주기 문 열리고 5초면은 판가름 나죠. 5초. 앞에 가 있으면 한번 좀 기다려 볼 만하고, 앞에 못 가갖고 뒤에 따라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5초 타임인데 그래도 복병으로 좀 볼 수 있는 거, 선행 가면 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킹다이아입니다. 10경주입니다. 3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1, 2, 3번이 나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블루넬로, 세광파이터, 플라잉 데이, 이 세 마리 마필 중에 블루넬로가 더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짜루룩 1, 2, 3이 순서대로 여기에 이제 4번 스플렌디드까지 1, 2, 3, 4가 다 팔려요.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에 1800이고 뭐 기본기도 괜찮으니까. 문제는 뭐냐?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이 다소 다 올랐죠. 스플렌디드 같은 경우는 얘는 승급전이니까 감량이 있는 거고, 인기마 3마리인데 얘는 뭐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고, 얘네 둘은 잘 뛰었으니까 부담 중량이 올랐고, 얘는 승급전이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똑같이 구경주하고 똑같은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1번 벌교의 스타가 이게 이제 좀 복병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교의 스타 같은 경우는 1800을 뛰었습니다. 우승까지 했어요. 52km에 우승을 하고 57을 달아놓으니까 말이 1800에 꼴등 한번 오고, 그리고 1600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걸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쉬었다가 이번에 지금 다시 마이야 기수로 교체를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벌교의 스타라는 마필이 지금 몇 번 뛰었죠? 9번밖에 안 뛰었어요. 9전밖에 안 뛰었어요. 아직은 쌩쌩한 말이죠. 그리고 발걸음도 얘가 이제 장거리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2 달다가 57을 이 치구도 좋습니다. 500km가 넘어요. 524km 정도 되는데, 이게 부담 중량을 520km 나가는 게 부담 중량 57km 달아놨다고 부담을 탄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만약에 420km짜리가 57을 달아놓으면 부담 타죠. 무겁죠. 무거워서 못 뛰어. 근데 520kg짜리가 57 달았다고 무거워서 못 뛴다?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말 버려야죠. 520kg짜리가 57이 무겁다. 그럼 버려야 돼. 자, 그런데 벌교의 스타가 뭔가 좀 안 맞았던 것 같다. 그리고 부담 중량도 이제 적응했고 마이야 기수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1800 우승까지 했던 경험이 있는 이번 경주의 복병 마필, 뭐 현장에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복병으로 볼 수 있는 11번 벌교의 스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 1위 마필이 캡틴 PK입니다. 직전에 특별 경주에서 우승을 했죠. 자, 그래서 캡틴 PK가 이제 승급전, 직전 특별경주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별경주 같이 뛰었던 섀도우 헌터, 약간 아쉬웠죠. 팔려주고 있고, 또 한 마리가 11번 베스트레이스. 베스트레이스도 직전에 특별경주 1200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감량을 가지고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마필들은 직전에 다 특별경주를 뛰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섀도우 헌터는 뭐 직전주도 그 정도 발걸음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우승 콩코드도 팔리겠죠. 현장에서. 인기마 4마리가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출전하고 있는 11마리 중에 기본기가 가장 센 말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안 팔려요. 왜? 얘네들이 직전에 뛰었던 발걸음이 좋아 보이거든. 뭐 특별경주, 트로피 경주에서 우승한 2마리. 승급전이지만 당연히 팔려줄 이유는 충분하죠. 자, 그리고 아쉬웠게 3창 어떤 말. 얘는 우승 콩코드는 꾸준하게 뛰는 말. 직전에 3개월에 공백이 있었어요. 자,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상주기 돌아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또 팔리겠죠. 자, 그렇는데 제가 보는 말은 아니다.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걸음 얘네들보다 좋아요. 근데 요 근래에 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운돼가지고 요 짐에 이렇게 하얀색을 보이고 있어서 안 팔리는데, 실상적으로 맞짱을 떴을 때는 절대 얘네들한테 밀리는 발걸음이 아니다. 얘네들을 이길 수 있어요. 제압할 수 있어요. 컨디션 좋아요. 이번에 준비 잘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경주 좀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경마가 시작되면서 마지막에 나갈 때 뭐 많이 막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안 보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경주까지 잘 하시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마지막에 좀 일찍 가지 마시고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중배당 이상으로 제가 노리고 한번 들어갈, 뭐 물론 적중을 해야 중배당이지만 좀 운이 좋아서 적중할 수도 있잖아요. 조찬훈이 보고 들어가는 경주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붙어보는 경주기 때문에, 자, 11경주 마지막 경주까지 좀 보고 퇴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처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서울은 정말 모처럼 양호주로 해서 경주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비 소식이었기 때문에 주말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토요일은 괜찮습니다. 근데 일요일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좀 분위기를 보고 일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일요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